부등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AX가 B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부등식.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요, 요 A가, 이거는 그냥 어떠한 조건도 안 나왔기 때문에 0일 수 있다라는 가정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로 봐야 되냐면은 1차 이하의 부등식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케이스를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겁니다. 왜냐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A가 양수냐 음수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가 세 가지로 분류되고요. 그때마다의 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치면, 이런 걸 전제했다라고 치면 X는 양변을 나누면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이런 해가 나오겠지. 그지? 양수니까 부등호 방이 안 바뀔 거잖아, 나눠도. 만약에 A가 0입니다. 그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봐봐. 이 B에 의해서 또 얘가 해가 달라진다? B에 의해서? 만약에 B가 0보다 커. 알겠지? B가 0보다 커. 그럼 얘가 얘들아 어떤 플러스 값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0 곱하기 X 아무리 해봤자 0이잖아. 그지? 그럼 0이 양수보다 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해돼? 얘들아, 만약에 B 값이 0이었어. B 값이 0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 X에다 뭐 집어넣어도 0보다 클 수 없잖아. 이때도 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만약에 B가 0보다 작습니다. B가 0보다 작아요. B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0이고, 그지?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해가 모든 실수.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는 얘기지. 이런 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가 이런 경우에도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그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얘들아,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면 대신에 부등식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해를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해들만 써보면 여기선 얘가 해고, 여기선 얘가 해고, 여기서는 얘가 해, 여기 해, 이거는 얘가 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지? 자, 2차 부등식으로 갈게요. 네. 자, 2차 부등식으로 가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대수적인 풀이가 있고 함수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자, 대수적 풀이가 있는데요.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거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얘들아,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드는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교집합이 돼야 돼요.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알겠지? 교집합. 아니면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이면서 동시에 얘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서의 컴마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교집합의 역할을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합집합의 관계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친다 이 말이 합집합이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합집합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아 x제곱이 3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보다 작아요.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범위가? 루트 3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루트 3까지가 될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되시죠? 그지? x제곱이 3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면 저렇게 될 수 있잖아요. 혹은 x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해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의 이용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요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이제 대수적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를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일단 얘를 여러분 요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기로 만든다는 거니까 결국에 쪼개겠다는 얘기거든. 두 개를 곱하기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럼 얘들아 이걸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x-1, x-2가 되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지금. 맞아? 그러면 두 개가 곱해서 0보다 작대. 그럼 부호가 반대란 얘기거든. 플러스면서 마이너스던가 마이너스면서 플러스던가. 이해돼? 알겠지? 저 둘은 합집합이야. 그리고 됐어? 좀 생각해봐. 수직선상에다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얘랑 얘는 서로 두 개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x-1이 플러스려면 x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x는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알겠어? 1보다 크면서 동시에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된다고 일단.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갈게요. 여러분 요거. 얘들아 얘는 뭐야? 얘가 음수면서 얘가 양수야. 얘가 음수려면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지. 얘가 양수려면 x가 2보다 커야 되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보다 클 수 있어 없어? 다시.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합집합하면 뭐가 돼? 그냥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일단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애를 찍고요. 수직선상에다가.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애를 수직선상에다 찍고요. 두 개가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이거랑 이거의 사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양쪽 바깥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를요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요런 내용으로도 바꿔보는 거야. 그럼 결국 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비스무리하게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x-2분의 3의 제곱을 하면 되고 맞지? 그럼 플러스 4분의 9가 생기잖아요? 플러스 4분의 9인데 여기는 2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맞추려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야 되는 건 알겠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반대로 넘길게요. 그럼 x-2분의 1에 2분의 3이지. 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4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x-2분의 3이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의 범위는 양변에 2분의 3을 더하면 되니까 x는 2분의 3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 1이 된다 해서 같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하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쓸 거는 뭐다? 요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렇게 풀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자, 예제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단데 제가 말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부등식 있지 않습니까? 부등식. 방정식. 푸는 게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슷해요. 거의 친척 관계입니다. 얘가 등호, 얘가 부등호.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아. 오, 탁탁 아는구나. 말하고 싶은 걸 내가 정확하게 뭐가 하는지 알겠네. 방정식은 다루는 수의 범위가 복소수 전체입니다. 그죠? 복소수 전체입니다. 근데 부등식은 어디만 다룬다고? 실수만 다룬다. 왜 그런다고? 대소관계라는 게 있다고. 크고 작은 관계를 따지는 게 부등식이잖아. 기본적으로. 그지? 허수는 2i랑 3i 중에 3i가 크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뭐가 더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어. 그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등식은요. 다루는 수의 범위가 실수까지만 다룹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을 실전적으로 바꿔드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수분해를 할 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허수 범위까지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야 안 해? 부등식에서는 안 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허수 범위까지는 인수분해를 안 할 거야. 인수분해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알겠지? 얘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는 건 자유인데 이렇게 해도 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알겠지? 뭐 이거 해가지고 x가 i에서 마이너스 i 사이다. 이러면 그냥 귀통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보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귀통 날아가는 게 나. 이건 너무 치욕스럽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이렇게 하지 게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다시 갈게요. 그러면 지금 얘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1번 방식과 2번 방식 중에 저는 그냥 1번으로 할게요. 앞으로는. 알겠죠? 이거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러려면 얘가 지금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근해 공식으로도 써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판별식부터 확인을 해서 얘가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부터 당연히 판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오케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상태가 돼요. 그쵸? 그럼 얘가 전부 다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x 빼기 뭐 그죠? 여기도 x 빼기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들아. 그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고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결국 얘네 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쓸게요. 네,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돼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이고요. 이렇게 써. 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니까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했잖아. 그지?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수직선상에다가 얘가 0 되는 거 찍어. 그럼 1 플러스 루트 2를 찍는 거야. 또 얘가 0 되는 거 찍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찍었어.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게 아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었니? 이렇게 모이는 거야, 범위가. 그지? 사이 범위가 되는 건데, 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양쪽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범위가 된다. 그지? 그래서 이거보다 크던지, 혹은 이거보다 작던지. 그래서 요 범위거나, 혹은 이 범위가 이제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그냥 해라고 쓰시면 돼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냥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함수적인 풀이를 볼게요. 자,
함수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fx랑 gx가 이렇게 되는 걸 내가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부등식 하나지 않습니까? 부등식 하나를 함수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얘를 첫 번째 y는 fx 하나 쪼개고 하나는 y는 gx 쪼개가지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야 된다? gx라는 함수값이 더 큰 범위가 있을 거야. 알겠지? gx의 그래프의 함수 y값의 범위가 더 큰 범위가 있을 건데 이 더 큰 거를 만족시키는 x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이 함수의 이 부등식의 근이 되는 거죠. 이 x 범위가.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x-1, x-3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얘가 0보다 더 큰 범위를, 크거나 같은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됐죠? 자, 크게 맥락이 두 가지 맥락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 대수적으로 풀 때 여러분 이 상태에서 풀던가요?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던가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게 맞죠? 그죠? 마이너스를 없앱니다. 얘들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긴 곱했단 말이야. 알겠지? 양변의 부등식의 성질상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그지? 뭐 해도 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곱했어. 대신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2가 있겠고 여기 x-3이 되고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그치? 얘의 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 찍고 3 찍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이는 패턴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네. 그럼 얘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얘를 양변을 y를 붙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y를 붙였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1에 x-3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기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절편이 1과 3이 될 거고 맨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상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치? 위로 볼록한 상태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x축, 이건 x축이니까 x축이랑 이 2차 함수 중에 누가 더 높이 있으면 돼? 2차 함수가 높이 있는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뭘 찾는다고? x범위를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게 얼마랑 똑같다? 어차피 1에서부터 3까지랑 똑같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함수를 할 때는요. 이거의 부호를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상태에서 풀지 말고 항상 이 상태에서 풀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으면 모인다. 크면 양쪽으로 빠진다가 성립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얘가 음수인 상태에서 풀면 그게 반대로 돼버려. 알겠지? 반대로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세우잔 말이야. 여기 음수인 상태, 그럼 이렇게 외우면 힘들잖아. 이게 양수인 상태에서는 작으면 모이고 빠지고, 이게 음수인 상태에서는 빠지고 모인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근데 함수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자체를 그리면 돼, 그냥. 이 자체를 그리면 돼. 그리고 어디가 높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2차식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쵸? 2차식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물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죠? 그리고 이쪽에는 부등호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0인 상태로 이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이걸 2차 부등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부등호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이쪽이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쪽이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 이 4가지 중 하나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전체적인 개요를 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경우에 이 2차식이 판별식을 썼을 때 말입니다.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한 식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얘가 판별식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어요? 네.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수인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이건 인수분해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작으면 모이고 크면 뻗는다. 이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전혀 문제 없죠? 이건 전혀 문제 없어. 그지? 이건 이제까지 방금 이제까지 한 거야. 그러면 요 2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2가지. 2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얘를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중근을 갖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0이 있고 여기에 부등호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부등식은 수의 범위를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실수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수의 제곱. 그럼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하면 대부분 다 되는데, 그지? 얘가 0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무슨 부등식이라 한다고? 절대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만 쓰면 돼? 얘가 0 되는 순간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해를 뭐라고 해야 돼? 해가 없다. 공집합.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패턴으로 갈 거야. 중근인 경우에. 그러니까 별게 없죠. 됐지? 자, 그 다음 다시. 전체적인 개요를 짜는 거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수 있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본인 자유인데 거기에 개수에 i들이 잔뜩 껴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가 껴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고 부등식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언해 볼게. 이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인수분해 한다. 알겠지? 그래서 욕 직살나게 먹고 흥분 좀 한 다음에 간신히 또 가라앉혀서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알겠지? 그러지 말아줘 제발. 인수분해를 하면 안 돼요.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함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함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걸 가정해서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에 2차식이 있다. 2차식이 있고 여기 0이 있어. 0이 있어. 근데 이 2차식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말이야.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럼 실근이 없으면 x축과 만나는 거니 안 만나는 거니? x축과 실근이 없으면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얘를 함수를 그림을 그렸을 때는 x축에 비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위로 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전제했으니까 지금.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는 언제나 x축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만약 여기 부등호와 이런 게 들어왔어.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왜? 언제나 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나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면 해가 모든 실수가 돼. 절대부등식이란 얘기지. 알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가 되죠. 0보다 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모든 실수, 절대부등식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0보다 작은 것도 없거니와 0인 것도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위에 떠 있으니까요. 그죠? 해가 없음. 이렇게 돼도 어떻게 돼? 해가 없음이지. 이해돼?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 알겠지? 이 부등식 파트에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가볼게. 빠르게 거기 있는 내용들 정리할 거야 이제. 자, 개요는 어느 정도 짰으니까 거기 좌변이 중근인 거 있어. 자, 1번에 거기 4개 있는 거 보일 거야. 그지? 첫 번째 그 x-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 해를. 모든 실수라고 쓰세요. 그냥 모든 실수. 다른 말로 절대부등식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바로 옆에 제곱이 0보다 크다 있어요. 크다. 그죠? 이거 해 뭐라고 써야 돼요? 1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맞지? 절대부등식까지는 아니야. 그지? x가 1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세 번째 좌측에 있는 거 있죠. 그죠?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해가 뭡니까, 여러분? x는 1. x는 1.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는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집합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되셨나요? 네. 자, 거기에 2번에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중근이니까. 얘가 y는 fx인 거고 이 상태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마찬가지죠? 얘들아 언제나 이거 함수 어떻게 돼? 이거 0이라는 건 결국 x축을 뜻하는 거니까 x축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해가 모든 실수인 거 알겠지?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야. 그지?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뭐 이용해? 예를 들어 얘가 알파라고 치자. 이렇게. 알겠지? 요 지점이 알파라고 쳐. 그러면 얘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뭐만 가능해? 0인 것만 가능해. 그래서 얘는 x가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해가 없으니까 공집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를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좌변이 허근인 거 말씀드릴게요. 거기 1번 이렇게 돼 있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짠. 이거를 말이에요.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인수분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들아 부등식에서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맞냐면 이렇게 바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함수적으로 보기 싫으면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의미가 살아요. 그나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자, 함수적으로 볼 거면 이걸 만약에 이걸 식으로 변형을 하고 싶으면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부등식에서는. 알겠지? 왜 이렇게 되면 의미가 살잖아. 실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4분의 3을 얹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최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언제나. 알겠지?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는 따져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 거기 두 번째 2번을 볼게요. 거기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고요. 또 4개가 등장합니다.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자, 얘를 하는 방향성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를 만약에 식으로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x 플러스 방금 한 것처럼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던가. 알겠어? 아니면 함수적인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지? 함수적인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포인트에 맞히던가. 뭐가 더 바람직하다고, 둘 다 바람직하긴 한데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더 활용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얘랑 얘 중에? 함수. 월등합니다. 월등하게 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쓰여요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로 일단 생각을 할게. x축과의 교점이 없어. 그지? 실근 중에는 없어. 그러니까 공중부양돼 있어. 이렇게 떠 있어. 이 그림 딱 그려놓고 보면 다 보일 거야. 그지? 이거의 해는 뭐야?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얘는 공집합. 얘도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2번, 3번 뭉쳐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했어요. 네. 자, 거기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만 문제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일단 그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번. 3번 문제. 2x-5 3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라. 일단 첫 번째 접근. 그냥 느낌이 팍 바로 올 수 있어. 그냥 뭐야? 얘가 3보다 작아. 절대값 한 개. 그러면 2x-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건 그냥 알겠지? 그지? 왜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더 이상 말 안 할게 그냥. 그럼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넘겨서 2 나눴으니까 4가 되고 넘겨서 2 나눴으니까 1 돼요. 그래서 일단 x의 범위가 이렇게 찾으면은 이 문제에선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원칙적인 풀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얘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가 식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걸 전제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어차피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넘기면 이거 그냥 나올 거고 넘기면은 8이고 나누면 x가 4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 아니겠습니까? 교집합. 공통이 돼야 되잖아. 공통. 그러니까 2분의 5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다니까 수직선으로 그리면 여기가 2분의 5를 기준으로 크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니? 됐지? x가 2분의 5보다 작아. 그럼 쟤는 음수라는 가정이거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3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x 1로 넘기면 2x가 되고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2가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지? x가 1보다는 큰데 대신에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공통 범위가 1보다는 큰데 2분의 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합집합해야 되죠? 이 경우 이거나 혹은 이 경우가 되는 건데
둘의 틈이 없단 말이야. 그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틈이 없지? 하나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연결해주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4까지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세 번째. 함수 이용하는 거. 함수 이용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y는 절대값 2x-5 그리고 y는 3을 그립니다. 비교해서 3이 더 큰 부분을 찾을 거예요. 얘들아 이거 알지? V라인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 알겠어? 이렇게 V라인 형성되지.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 가운데 꼭지점 같은 X좌표가 얼마야? 그래서 2분의 5지 그지? 여기가 2분의 5. 됐어? 그러면 그때 2분의 5 집어넣으면 여기 Y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0. 그지? 2분의 5 집어넣으면 0이야. 2차 함수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지? 여기 기울기 얼마야? 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을 그려. 3. 3이면 이거보다 높아. 한 3. 이만큼 돼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보다 어때야 되냐면 지금 3이 더 커야 돼. 3이. 3이 더 커야 돼. 노란색이 더 커야 돼. 알겠어? 그럼 거기가 어디겠니?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랑 해서 노란색이 큰 거고 나머지는 역전되잖아. 알겠지? 그걸 만족하는 뭘 찾아야 돼? X범위를 찾는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이거든 여러분. 그지? 0에서부터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3이 돼야 되죠. 그래야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럼 2분의 3만큼 앞으로 가세요. 그럼 얼마야?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3만큼 어떻게 돼? 뒤로 간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다시 말할게. 이 문제에서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1번으로 푸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2번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3번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지? 그래야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거니까. 자, 4번을 보는 거라고. (4번을) 보세요. x제곱에 플러스 3 절대값 x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 1번, 2번, 3번. 뭐로 접근할까? 그렇지. 2번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알겠지? 저걸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알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2번으로 풀면 돼. 2번으로 풀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알겠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일반적인 방법은 얘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해서 풀어서 나온 거랑 얘랑 교집합, 여기서 나온 거랑 얘랑 교집합, 얘랑 합집합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됐죠? 네. 자, 아니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x제곱은 누구랑 같다고? 절대값 x의 제곱과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도. 아시겠죠? x제곱은 이거랑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이 x제곱을 얘로 바꿔버리는 거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인수분해? 맞아.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얘를 절대값 x제곱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로 바꿔도 된다고.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필요충분 조건 관계란 말이야. 똑같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 하든지 하세요. 그럼 절대값 x 여기가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어?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죠? 절대값 x 더하기 4 절대값 x 빼기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짠. 봐봐.
얘들아, 아까 내가 원리 설명할 때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결국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었니?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죠.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얘는 무조건 뭐지? 플러스죠. 어? 이거 마이너스일 가능성 있어 없어? 절대값 x에다 4를 더했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 무조건 플러스지? 그럼 얘들아,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얘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알겠지? 유일하게 권한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어, 얘. 이놈이 음수여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풀 거야,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봐봐. 3x-1 있어. 얘 관여해, 안 해? 관여 안 하지. 왜? 고정값이고 양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그런 것처럼 얘도 관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럼 키를 잡고 있는 게 얘거든. 그러니까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돼.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자, 2번 풀이고요. 2번 풀이고 이거는 약간 2번 풀이 비스무리한데 살짝 변형해서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치환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겠지? 많이 나온단 말이야.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랑 같다는 거 꼭 잘 기억을 해도. 알겠지? 마지막 두 문제야? 두 문제 다음 시간에 하자. 이 절대값 다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다. 마무리 하시죠.